또다시 찾아온 경제 대공황 이슈 불안하신가요? 경제 대공황은 절대 없을 것이며 트럼프는 경제 호황과 함께 비트코인 불장을 안겨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토맨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미국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크게 하락했었죠. 축제 같았던 분위기에 갑자기 공포를 조성하는 듯한 느낌인데,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의 당선으로 곧 대공황이 찾아온다면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대공황이 찾아온다면 자산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그럼 비트코인 역시 하락을 피할 수 없겠죠. 시장은 불확실성이 있으면 상승하지 못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어야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렇기에 이번 영상은 지금 시장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 다뤄보고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나라를 망하게 할 거다,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 성장과 비트코인은 큰 연관이 있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재정 적자 비율별로 나눠놓은 지도를 한번 보시면 미국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빨간색일수록 적자가 심하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미국뿐 아니라 미국을 견제하는 브릭스 국가,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공 모두 빨간색입니다. 심지어 수치는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유럽권 국가들도 꽤 많은 국가들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죠. 미국이 재정 적자 때문에 달러 패권을 뺏기려면 미국과 대적할 만한 국가에서 재정 적자가 없이 깔끔해야 합니다. 근데 미국과 대적할 만한 나라들은 모두 재정 적자가 심하고, 재정 적자가 심하지 않은 나라들은 모두 아프리카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이 재정 적자가 없다고 미국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금액으로 봤을 땐 미국의 빚이 많아 보이지만 GDP 비율로 재정 적자를 나눴을 때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즉, GDP 성장이 계속 늘어날수록 수치는 그대로지만 금액은 많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재정 적자는 코로나 때 가장 심했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계속되는 경제 성장에 재정 적자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자본주의 특성상 선진국들은 빚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유는 나라의 성장을 위해 투자를 하고 경제가 계속 돌아가게끔 돈을 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GDP를 확인해 보면 코로나 때 잠시 주춤한 모습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업들의 이익 마진율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 마진율이 증가한다는 건 기업들의 재정이 탄탄하고 고용과 투자를 늘릴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거죠. 즉, 재정 지출이 많아도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이를 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비트코인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이번 트럼프의 당선으로 7.7조 달러, 하나로 1경 원이 넘는 정부 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지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저번 임기 때처럼 많은 재정 적자를 남길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죠. 바로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 감소하는 달러 가치와 늘어나는 부채 해칭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은 돈을 찍어내며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내고 기업들을 미친 듯 성장시킨 후에 생긴 빚을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으로 메꾼다는 것이죠. 즉, 미국은 자신들이 빚으로 망할까봐 비트코인으로 부채를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을 성장시키면서 달러 패권을 더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미국이 가장 발전시키려고 하는 섹터가 AI인데, 이에 따라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끔 지원금을 지원하는 칩스법을 도입했고, 그 칩스법을 지원받고 있는 TSMC에게 중국 회사의 반도체 수출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런 행동은 AI 패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이고 동시에 달러 패권을 견고히 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죠. 따라서 저는 일단 미국의 부채 증가와 재정 적자는 기업들의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경제 대공황이 올 수 없다고 보고 있고, 또 트럼프의 공격적인 재정 지출 계획을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며 더불어 비트코인과 자산시장도 호황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와 생각과 관점이 비슷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 실시간 브리핑방 주소 남겨놓았으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불안 요소는 금리 인하 확률이 있는데 지금 시장은 12월에 연속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지만 금리 동결 확률을 보면 무려 39.7%나 되는 확률로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기에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 이후 전고점 돌파하고 잠깐 주춤하더니 11월 8일 FOMC 금리 인하 이후로 지금 현재 가격까지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해결되어야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준이 9월에 금리를 50bp 내렸던 이유가 고용시장의 냉각 때문이었는데 최근 고용시장 둔화가 완화되면서 물가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물가지수 발표가 금리 인하 조건에 너무나도 중요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발표되는 물가지수에 따라 비트코인이 잠시 쉬어갈지 쭉 상승세를 이어갈지 결정이 될 것 같네요. 또 어제 새벽 카시카리 총재도 연설에서 물가가 높게 나오면 12월에 금리 인하는 없을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물가지수 발표는 큰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아셔야 상승장이 얼마나 지속될지 중간에 조정이 언제 올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시장 관찰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발표 텔레그램방에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릴 테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고정 댓글 통해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